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합니다. 우선 쭉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발표하고요. 11월에 CPI 발표하고요. 또 소매 판매 지표까지 계속해서 발표가 있는 주입니다. 그 점 뭐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0년이 넘은 전통의 메이시스를 누군가 인수하겠다고 오퍼를 한 것 때문에 메이시의 주가가 좀 올랐고요. Dog Days Earning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좀 한참 좀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실적과 관련된 발표의 끝물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Hybrid Works. 우리가 일반 개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다시 하이브리드가 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셰일 오일 업체를 12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어지는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그나 휴마나 이 얘기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하기 때문에 잠깐 뭐 넣었는데 큰 뉴스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소식, 그리고 스타벅스 할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까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뉴욕 증시는 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시시각 조금씩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11월에 소비자 인플레이션 CPI 발표하고요. 연준의 금리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마켓워치에 따르면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CPI 지수, 소비자 인플레이션 지수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두 달 연속 변동 없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율로도 전월과 동일한 3% 상승이 경제학자들의 평균 예상치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월에 0.2%에서 0.3%로 상승해서 연율 4% 상승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의 중고차 가격과 추수감사절 시즌 등의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호텔 가격 상승 등이 고려된 수치라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11월에 생산자 물가, Producer Price Index PPI죠. 전월에 0.5% 하락해서 11월에 0.1% 상승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에 또 FOMC의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상은 없고 7월 이후 지속된 5.25에서 5.5% 범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월가의 중론입니다. 이번 달의 금리 동결은 예상되지만 낮아진 소비자 물가와 부분적인 둔화에도 여전히 강한 전체 고용 지표 등으로 연준이 내년 어느 시점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가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워딩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꺼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내년에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로 반등한 채권과 주식 랠리를 더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요. 14일 목요일에는 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과 관련된 11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가 발표되는데요. 11월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가 되는 겁니다. 11월에는 특히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전체 소매 판매의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1%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대표적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7조 원 규모의 M&A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회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자산운용사 브리게이트 캐피털은 이달 초에 주당 21달러, 총 58억 달러의 메이시스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당 21달러는 지난 금요일 종가 17.39달러에 20.76%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거래에서 메이시스 주식은 인수 가격에 가까운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기업 실적 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수의 주목할 만한 보고서만이 남아 있어서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월요일에, 즉 오늘은 당 이후에 오라클, 수요일은 아도비, 목요일은 코스코, 그리고 금요일은 대런 레스토랑스에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강력한 실적을 보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조심스러운 연말과 2024년도 지침을 발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다시 하이브리드 모델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드하고 GM하고 스텔란티스하고 토요타, 현대, 혼다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곧 적용될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업의 전체 차량 라인업에 걸쳐 평균 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즉 그렇게 해야지만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로 어느 정도 가솔린차하고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전기차의 판매가 예상보다 더 느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러한 평균 연비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하고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는 주행 걱정과 같은 전기차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포드, GM, 토요타, 현대, 혼다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더 만들어내고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석유 회사 억시덴털 페트롤리엄이 셰일 오일 업체인 크라운락을 1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옥시덴털은 투자의 달인이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원 사격으로 2019년에 미국의 대형 셰일오일 업체 에더다코를 인수해서 셰일오일 업계의 강자로 부상한 회사가 바로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인데 크라운락을 인수한다 뭐 이런 발표니까요. 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번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옥시덴털의 미국 내 셰일오일 생산량은 하루 17만 배를 증가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옥시덴털은 이번 인수 발표와 함께 주당 분기 배당의 기준 18센트에서 22센트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형 에너지 업체들은 최근 몇 달 새 대규모 인수합병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 최대 에너지 업체 엑선모빌이 지난 10월 미드랜드 최대 셰일오일 업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쉐브론도 패스 코퍼레이션을 53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이 커졌고 실업률이 하락했네요. 11월 달 거 이렇게 보니까요. 연방노동부가 11월 미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9만 9천 건 늘었다고 밝혔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건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10월의 경우 늘어난 일자리가 15만 건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UAW죠. 전미주 자동차 노조가 이 동시 파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랬고, 다시 또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직장 복귀로 신규 일자리가 3만 건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2% 하락한 3.7%로 조사됐습니다. 스타벅스가 매주 목요일 오후에 5월 디셈버에 12시부터 6시까지 음료 가격을 50% 할인해 주는데, 이게 거기에서 사는 뭐 병으로 된 거 이런 거는 할인 대상 아니고 오도하는 음료에 대한 거가 되겠고요. 또한 스타벅스는 12월 한 달 동안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바리스타가 만드는 스페셜티 드링크를 주문하면 핫초콜릿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는, 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스타벅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리워드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물론 뭐 가입은 무료입니다. 자,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